지금 민간 대출을 보면은요, 결국은 23년부터의 큰 시장 변화는 공공대출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이걸 정책 모기지라고 하는데, 정책 모기지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민간 대출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모기지는 월에 2조 원 규모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늘 그랬는데 민간 금융이 활성화될 때 늘 과열 양상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민간 금융이 튀기 시작을 한 거죠. 현재는 감독기관이라든가 금융당국에서 대출과 관련해서 막 완화적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아마도 연말까지는 좀 빡빡하게 자금 관리를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가계대출 폭증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추석 연휴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들 추석을 잘 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추석 때 늘 부동산 민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동산뿐만 아니라 요즘 의료 대란일단 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추석 때 또 집에 가서 식구들이랑 이런저런 예민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종종 싸우기도 하는데, 어쨌든 채부신 구독자분들은 싸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8월 가계대출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 나왔는데 월에 9조 8천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전월비 2배 이상 증가한, 거의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전이 이제 한 5조 2천억이었으니까 9.8조면 더블이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해를 보면은 올해 3월에는 마이너스 4.9조였는데 4월에 4.1조 원으로 이제 완전 그 대출 증가가 있었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3월 실거래부터 이제 슬금슬금 튀기 시작했다. 그리고 8월에 9조 8천억 10조 늘었던 거는 이제 7월에는 정말 엄청나게 상승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월에 10조 나오던 시장보다 더 컸던 때도 있었어요. 21년 4월에 보면은 이때는 월에 26조 빌리고, 코로나 때 보시면은 평균이 10조 원이야. 그러니까 월 10조 원은 이때 항상 나왔던 숫자인데요. 22년 DSR 규제하면서 이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하면 이때 대출 마이너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주담대 마이너스인 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에 주택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DSR이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후에 요 치솟는 거는 특례론입니다. 특례론과 은행들의 50년 주담대 이런 게 있었고요. 4분기 때 그게 꺼졌다가 올해 신생아론을 포함해가지고 민간 시중은행 주담대가 폭발을 했고, 그게 월에 10조 원으로 튀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정리하는 차트들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21년에 이렇게 26조 원 정도 빌릴 정도로 튀었던 게 있었고, 다음에 이렇게 감소한 거는 이때 아시겠지만 SKIT란 기업이 공모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증권사에서 대출을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청약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돈이 잠깐 폭증했던 거고, 월 평균은 10조 원대였다가 DSR 하면서 감소했다가, 여기는 특례보금자리와 56만 기 주담대,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그만하자, 그 다음에 올해는 신생어른과 민간 주담대, 이렇게 구성되는 구조다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대출을 보면은요, 요즘에 결국은 23년부터의 큰 시장 변화는 공공대출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이걸 정책 모기지라고 하는데, 정책 모기지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민간 대출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모기지는 월에 2조 원 규모입니다. 정확히는 국토부가 하는 게 월에 4조 원이고 금융위에서 하는 거는 마이너스 2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2조 원이 되는 겁니다. 국토부가 현재 월에 4조 원씩 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지 않은 그런 정책금융이다라고 하겠고요. 다만 부동산 시장은 늘 그랬는데 민간 금융이 활성화될 때 늘 과열 양상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민간 금융이 튀기 시작을 한 거죠. 정리하면은 7월 가계대출은 7월 거래량 피크가 있었고, 그래서 8월 주담대액이 반영되면서 사상 최고가 된 겁니다. 현재는 8월 거래량은 아직 다 집계된 건 아니지만은 7월보다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 8월 후반기부터 좀 거시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주요 자산 가격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8월 말로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조금 위축이 될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9월 주담대가 발표되는 10월 둘째 주가 되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대출이 감소한 상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8월 주담대가 월 한 5조 원을 정부가 목표치로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2배로 상회해 버렸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에서는 가계대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캘린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월 말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7월부터 이제 거래가 튀면서 8월에 대출이 늘어나는 거를 주간으로 좀 보고를 받다가 8월 말 정도가 됐을 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 가계대출 좀 규제해야 되겠다 이런 말들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8월 21일 대책이 나왔고 8월 21일 대책도 모자라니까 감독원장이 직접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죠. 가계대출을 좀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은행들이 그때부터 뭘 했죠? 은행들이 그때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올라가면은 대출 수요가 좀 내려가요. 그래서 금리도 대출도 수요 공급 원리로 작동을 하는 건데, 금리를 올리면서 좀 수요를 낮추려고 했으나 사람들은 지금 서울 안 사면 못 산다는 포모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뭐 대출 금리가 비싸더라도 그냥 연끌해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막 이런 환경을 만들어 버리니까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감독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멘션을 하는데, 내가 금리 인상 바란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으로 막지 말라 이런 거니까, 은행들에서는 그러면 금리로 막으면 안 되고 그럼 대출 프로그램을 중단해 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각 은행들이 먼저 선빵은 우리은행이 때렸죠. 우리은행이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신한은행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KB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더 많은 대출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하니까 이 8월이나 아니면 7월에 주택을 매매 거래했던 분들이 대출 신청 안 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대출하겠다고 한 걸 아마 어떡하냐 이러면서 막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독원장이 다시 나왔죠. 나와서 뭐라고 했냐? 내가 언제 대출 다 막으라고 했냐? 실수요자들한테는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 금리 올리는 것도 안 되고 대출 막는 것도 안 되고 실수요자 풀어주라고 하니까 되게 행보가 어렵다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독원장 메시지가 나쁘진 않았다 생각하거든요. 은행들이 좀 약간 오버해서 문제지.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 이제 대출 관련 혼선 메시지를 제공을 했다는 것 때문에 감독원장이 지난주에 이제 좀 사죄를 밝혔죠.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락가락 대출 혼선에 대해서 좀 사과를 했고요. 다만 현재는 감독기관이라든가 금융당국에서 대출과 관련해서 막 완화적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아마도 연말까지는 좀 빡빡하게 자금 관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좀 담았었지만은 결국 수요는 단기간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거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기대출 심사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투기대출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투기가 마치 뭐 어마어마하게 고레버리지 이런 게 투기라고 생각하시는데, 투기의 정의는 그런 게 아니고 내년에 사도 될 걸 올해 사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땡기는 마음이 투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을 열심히 하면은 5년 후에 부자가 되는데 지금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이게 투기적인 마음입니다. 집도 똑같아요. 그냥 자기 스케줄대로 사면 되는데 그 스케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리 당겨서 사야 된다고 생각해서 행동을 지금 하게 하는 게 투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간으로 쭉 스프레드 아웃 되어 있는데 그 스프레딩 되어 있는 이벤트들을 지금 다 땡겨가지고 오늘 쌓게 되면은 동시에 수요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투기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투기적인 상황을 만든 사람 잘못이죠. 그냥 그렇게 플레이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애초에 잘못이고, 그거는 이제 정책 실패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근데 은행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해왔었는데 지금 은행의 대출 행태는 논쟁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DSR 시행으로 22년부터 대출이 막혔고 시장이 급락했죠. 그래서 은행들이 뭘 했냐면 만기 50년을 도입을 했습니다. 비유하자면은 DSR 40이라는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근데 얘네들이 그냥 카메라도 없는데 50으로 달려도 되지 않나? 그래서 속도 50으로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 차선들을 추월하죠. 그래서 다른 차들도 속도 50으로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감독당국에서 이게 과속이 되니까 좀 문제가 될 것 같네 라고 해서 카메라를 딱 달아가지고 감독하겠다라고 하니까 맨 처음 달리기 시작한 은행들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급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속도를 빵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대출 중단 정책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카메라가 있으니까 우린 천천히 뛰어갈 겁니다 라고 했고, 은행이 앞에서 맨 먼저 멈춰서 버리니까 뒤에 따라오던 차들이 다 추돌사고 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행태인데, 그래서 애초에 금융감독기구들은 뭘 했어야 되냐면은 DSR 40%나 스트레스 DSR을 우회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든 거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를 규제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소비자들은 자기 소득 한도 안에서 맞게 대출하면 되는 건데, 또 같은 상품이 아니라 어떤 데는 DSR 50년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스트레스 DSR 쓴다 그러니까 주기형 대출을 만들어서 스트레스 DSR 또 우회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들이
금리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역마진 대출 만들고, 그러니까 은행의 상품이라는 게 어떤 은행들은 조달 금리 플러스 그냥 가상금리를 더하는데 조달 가상금리를 미리 금리가 낮아질 걸 예측해서 역마진으로 풀고, 이런 것들이 정속 주행을 하는 고속도로에서 나홀로 과속하는 주체들이고, 나홀로 과속하는 주체들은 늘 은행이었습니다. 감독기관이 아니고. 결국은 은행들이 자기가 좀 재발이 저리니까 감독기관에서 좀 대출 그만해라 이러니까, 저 원래 대출 안 했어요. 뭐 저는 이런 대출도 안 할 거고요. 뭐 저런 대출도 안 할 거고요. 감독원장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정말 뭐 은행업이라도 뭐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기세로 이제 대출을 줄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은행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독당국으로 가고 있는데, 감독당국도 그럼 처음부터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 게 맞겠죠. 어쨌든 우리 채널에서 은행업을 좀 비판하면은 은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은행업 종사자 개인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행의 이런 전반적인 행태가 결국은 질서를 깨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작년을 생각해 보세요. 50년 만기 주담대 만든 것도 은행이 만든 거잖아요. 시중은행들이. 그 50년 만기 주담대 만들어가지고 대출 폭증 만들어서 그거 규제하니까 4분기에 가계대출 급락 나오고,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 전에도 저축은행을 포함해서, 이건 은행은 아니지만 저축은행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이벤트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DSR, 만기, 금리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장난치지 맙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